보자. 다 부른다. 1번 넘버 5 2차 방정식 1번 4 2번에 3 3번에 0 1 2 4번에 1 5번에 1번은 18 2번은 32 3번은 마이너스 i 4번은 2 루트 5 6번에는 3분의 1 7번에는 3 8번에 5 그 다음 9번에 마이너스 1 10번에 13 11번에 4 12번에는 A는 마이너스 1 B는 1 13번에는 3 14번에는 5 15번에는 3 16번에는 1 17번에 5 18번에 4 19번에는 1 20번에는 4 자, 1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좀 어려웠나? 중요한 유형들이 담겨 있으니까 틀린 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할 텐데 그 2번 같은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해야 되지. 1을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서 하는 거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 데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가지고 K 값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죠. 그래서 혹시 틀린 사람은 다시 풀어서 쌤한테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이나 6번 6번 같은 경우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은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 다음 7번, 8번도 마찬가지로 7번, 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풀이를 좀 해줄게요. 7번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나오지 지수야? 저 앵글이 잡히지? 알파 베타야 뭐 쉽게 구하잖아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플러스 베타도 한번 적어볼까? 3이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알파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근데 얘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얘로 알파가 근이랬으니까 저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러한 식을 얻는데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은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된다. 혹은 이 식에서 알파로 묶어내면 되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넘어가면 2잖아요. 2.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적으면은 2알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베타. 저 뒤에 이제 쓸쓸하게 이제 2베타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그치? 여기 이제 나온 2알파하고 어불려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2. 그래서 6 빼기 2 해가지고 정답은 4가 되겠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 A, B는 서로 다른 실수이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1은
0이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의 식을 만족한다. 요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요거. 요게 생각나지 않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는 A와 B를 집어넣은 거지. A를 집어넣었을 때 빵이 된다. B를 집어넣었을 때 빵이 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라는 얘기를 슬쩍 돌려서 한 것 뿐이다. 알겠지? 두 근이 A, B인 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즉, A 더하기 B는 3이 되고, A, B는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거기 주어진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 (9번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9번) 그 다음 10번. 9번하고 10번 같은 문제죠, 그렇죠? 10번은 쉬우니까 9번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0번은 두 근의 차가 4가 된다 했으니까 두 근을 뭐라고 두면 돼?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라고 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면 되겠지. 10번은. 그치? 예. 10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9번 한번 풀어보자. 9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4다. 절대값의 비가. 절대값의 비가. 절대값의 비가 1대4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한 놈이 음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두 실근인데,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어. 왜? 두 근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한 놈이 양수면 반드시 다른 한 놈 음수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근의 비가, 절대값의 비가 1대4다. 1대4면은 한 놈이 알파면은 다른 한 놈은 4알파인데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절대값의 비가 1대4잖아. 그럼 알파, 4알파인데 둘 중에 한 개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둘 중에 한 개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4알파 혹은 알파, 마이너스 4알파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이해돼요? 이해돼? 이 부호가 다른 거 맞지? 그치? 부호가 다른 거 맞잖아. 이제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m 값을 찾아주면 된다. m 값이 몇 개 나와요? 분산하면. 잠깐만 있어봐라. 이해되죠? 이해되지? 한 놈이 4배잖아, 그치? 한 놈이 4배인데 절대값의 비가 1대4니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가 1대4잖아요. 그치? 1대4. 이렇게. 그럼 절대값 베타는 4배의 절대값 알파잖아. 절대값의 베타는 4배의 절대값의 알파니까 베타가 4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해돼요? 베타는 4알파랑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베타는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돼? 베타가 4알파, 베타가 혹은 마이너스 4알파.
근데 알파랑 베타랑 이제 보고가 달라야 되니까 베타가 4알파면은 알파는 뭐가 돼야 돼? 두근의 B가 이제 1대4니까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고 이해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면은 나머지 한 거는 알파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해되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두 개 더하면은 3알파인데 3알파가 마이너스의 2m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뭐 m 값을 찾아주면 돼요. 알파는 어떻게 찾아요? 두 개 곱하면 36일, 마이너스 36이라 했잖아. 그치? 알파는 쉽게 찾겠죠. 그쵸?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의 4의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36이니까 알파 제곱은 얼마? 9가 되고, 그치? 9가 되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잠깐만 있어봐라. 이렇게 해도 답이 바로 나오겠다. 그치? 답이. 알파가 3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3이고 12가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은 3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지. 알겠죠? 내가 한번 다시 풀어봐라. 10번은 안 해줘도 되겠지? 해줄까 말까? 괜찮아? 너희들 직접 해봐라. 11번은 해줄까 말까? 12번은 한번 해볼까? 12번 문제 보자. 12번 두 근의 합과 곱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일 때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정수의 AB 값을 구해라. 자, 이 두 근의 합 어떻게 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2a-1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 플러스 5야. 임마 이거를 요 두 녀석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2의 a가 된다는 얘기야. 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이 녀석이다. 이 두 근이 이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b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두 개 곱한 게 12a다 해가지고 AB를 찾아주면 돼. 한번 해볼까? 요 두 개 먼저 곱할게. 곱하면은 12a니까 2a-1 곱하기 a 플러스 5 이꼴 12a. 요걸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AB는 정수라 했으니까 근이 이제 두 개 나올 것 같은데 둘 중에 정수로 골라내면 된다. 2a 제곱 10a의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9a 마이너스 5는 12의 a 넘어가면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는 빵인데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되지? 2, 1, 5, 1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인수분해가 된다. 2a 마이너스 5 곱하기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분의 5는 안 되죠? a, b는 정수를 했으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임마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4가 되고 두 개 더한 게 b가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b는 1이 되겠다. 그 다음 12번까지 풀이했고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많이 했잖아 13번. 근데 13번은 틀려놓고 왜 13번은 또 맞추고 왜 그러지? 응? 15번 뭐 16번 시원하게 틀렸네. 그치? 13번 fx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 할 때 f에 5x-7 이꼴 0의 두 근의 합은 했는데 f의 알파는 0이잖아. f의 베타도 0이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를 했으니까 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라. 요 x에다 뭘 집어넣어야지? 요게 여기 동원이가 알파가 될까? f 알파가 0이라며. 그럼 요걸 이제 세모라고 뒀을 때 얘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 될까 얘가. 이해돼?
요 5x-7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베타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이게 0이 된다고. 그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얘기야. 즉 5x는 알파 플러스 7, 따라서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7 또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여기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알겠니?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된다고. 그 위에 조건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두 개 더하면은 그게 정답이다. 됐지? 이해돼?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또 이렇게 맞췄다. 어떻게 맞췄냐? 희한하세. 밑에 것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14번도 한번 적어볼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fx f의 2x 마이너스 3 이꼴 0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했는데 요마 요게 알파가 되도록 하는, 즉 2x-3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2x-3이 베타가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은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3 또는 2분의 베타 더하기 3이 나온다. 이거 두 개 냅다 곱하면 된다. 곱해가지고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베타가 2라는 조건을 이용해주면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15번. 15번은 뭐 그냥 싫었어. 무지 쉬운 문제야. 켤레 복소수와 관련된 건데 한 근이 1-i분의 2라고 나와 있지. 15번에 한 근이 1-i분의 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분모를 실수로 만들면은 1 플러스 i가 됩니다. 야, 한 근이 1 플러스 i면은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여기서는 있지. 왜? 개수가 모두 뭐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1 플러스 i가 한 근이면은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푼 문제 중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복소수 풀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면은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i라는 보장이 없을 때가 있어. 그 언제였지? 개수가 이제 실수가 아니면은 그렇게 풀 수가 없다. 알겠지? 만약에 개수가 실수가 아니면 직접 집어넣어야 돼.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물론 얘도 1 플러스 i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복소수 상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알겠지? A, B가 실수니까. 근데 뭐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 주어진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 2죠, 그렇죠? 2. 마이너스 A분의 1. 요게 2란 얘기야. 두 근의 합. 그럼 A는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란 얘기고 두 근의 곱은 두 개 곱하면 2죠, 그렇죠? 2. B는 A분의 B는 2란 얘기니까 B는 2A이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게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이거. 혹시 틀리는 사람? 이거 틀릴 이유가 없는데. 자, 16번. 16번에 근의 분리와 관련된 문제야. 근의 분리.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라는 거는 중근 포함이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을 때는 중근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생각한다.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없을 때는 중근 포함시켜서 생각한다고. 어쨌든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모두 음수다. 모두 음수라는 얘기는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음수라는 거는 실근이잖아. 그치? 모두 음수래. 근이 두 개 존재하고 모두 음수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자, 첫 번째로 따져 주어야 될 것이 두 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개라고 해서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으면은 분명히 중근까지 고려해 줘야 된다. 중근까지.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번째. 곱하면은 뭐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곱해서 양수가 돼야 돼. 맞잖아.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근데 양양 곱해도 양수가 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져 주어야 할 것이 두 근의 합이 0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을 주어야 한다. 요 세 개를 다 따져 주어야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푸는 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야, 참고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하면 어떻게 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 모두 양수다 하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았지? 판별식이 0 이상이고, 그 다음 곱이 양수고 합이 뭐? 양수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또 하나 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면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먼저 생각해 주는데 부호가 다르니까 두 개인가 얘가 그렇지? 그죠? 판별식 0보다는 크고 곱이 뭐가 되면 돼요?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근데 얘가 필요 없어요. 얘가 필요 없다. 왜 필요가 없냐면은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은 판별식은 자동으로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 조건만 만족하면은 요 조건은 따로 생각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조건도 한번 적어봤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자, 17번. 자, X와 Y에 관한 2차식이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17번. 맞췄네. 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맞췄어? 야, 늘 잘하네? 쉬운 건 다 틀리고 어려운 걸 맞추나? 희한하네. 자,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는데 끼워 맞췄어, 혹시? 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이게 방정식은 아니지만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돼? 그 근의 공식을 썼을 때 X가 Y에 관한 1차식으로 나와 줘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된다.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2X의 제곱 플러스에 마이너스 3Y에 마이너스 3의 X.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아니지만 마치 2차 방정식인 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양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근의 공식을 써버린단 말이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3Y 플러스 3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좀 지우자.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를 해줄 거예요. B제곱하면 뭔데? 9Y제곱 플러스 18의 Y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AC 요만큼이 C다. 마이너스 4AC로 하면은 마이너스의 8의 M의 Y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그치?
다시 이 근이 x는 하고 y에 관한 1차식으로 이쁘게 나와야지. 어떻게? 이게 이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x는 뭐 2x 빼기 1, 뭐 x는 뭐 3y, 3, 무슨 얘기야 이거. 다시 x는 2y 플러스 1, x는 2y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쁘게 나왔다고 치자.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x가. 그럼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진다는 얘기니까 저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이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나오는 이 근의 모양 자체가 깔끔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 근호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근호가 없어져야 된다. 오케이? 야, 근호가 없어지려면은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뭔가의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된다. 뭔가의 제곱 이렇게 생겨야지 근호를 벗기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게 어떤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얘를 정리했을 때 9-8m의 y제곱 정리한다. 플러스 10의 y 플러스 1. 이거 정리했을 때 임마 이게 어떤 녀석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요 또한 어떻게 돼? 요 또한 뭘 써줄까?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판별식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끼워 맞춰도 된다. 여기 10이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이거 25가 나와야 되지. 5 해서. 그렇게 했어 너희들 다? 그렇게 했으면 잘한 거야. 여기 25가 나와야 된다. 9-8m이 25. 따라서 8m은 마이너스 16. m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아니면 판별식을 써줘도 된다. 판별식은 제로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이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게 판별식을 썼잖아. 이게 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거든. 이게 또 완전 제곱이 되려면은 임마 이것 또한 판별식을 써주는 거야. 판별식이 제로가 되면은 완전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공식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한다. 판별식에 또 판별식이 제로다. 이렇게. 판별식에 판별식이 제로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18번. 이게 5가 돼야 돼요. 25. 18번.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0. 자, 요 녀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야,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겠네. 그쵸? 근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또 참고로 얘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저기, x의 3승 이꼴 1. 요거랑 관련되어 있지? 얘 안에 얘가 있잖아, 그치? 보통 오메가 문제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x의 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요렇게. 그럼 한 허근은 여기서 나오거든? 요게 제로가 되도록 하는 녀석이 한 허근이란 말이야. 이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한 허근을 보통 오메가라고 뒀단 말이지. 여기서도 오메가라고 뒀잖아, 그치? 그럼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되고, 여기서 이제 식들을 쭉 줄줄이 적는 거야, 얘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니까 합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곱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해가지고 쭉 풀어나가잖아. 또 하나 더 적으면은 오메가의 3승은 1이 된다. 이렇게. 그쵸? 요걸 이용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주어지고 요렇게 주어져도 요 식은 만들 수 있다.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어떻게?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양변에 뭘 곱하면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된다. 양변에 곱하기를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좌변은 오메가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고, 따라서 오메가의 3승은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결론은 뭐야? Z 바르고 하는 건데, Z가 뭔데? Z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Z 곱하기 Z 반은 오메가 플러스 1, 2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얘 바가 뭔데? 얘 바. 얘 전체 바를 씌우면은 각각 바를 씌워주면 되지. 여기 바 씌우고. 1은 바 해봤자 1이니까 여기다 바 씌우고.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2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두 개 곱해서 계산해주면 된다. 재료는 다 있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거. 자, 19번하고 20번은 같은 문제예요. 19번하고 20번. 동일한 문제. 자, 적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적고. 19번하고 20번은 쌤이 19번만 풀어주면 20번은 너희들 알아서 풀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같은 문제요. 자, 한번 가볼까? 자,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fx라는 2차식이 있어요. fx는 2차식.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2차식이라고 했지, 그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정보는 없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최고차의 개수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어쨌든 이쪽으로 가서 f의 알파가 베타고 f의 베타는 알파다. 이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이거 봐봐. 이건 알파고 이건 베타고 이건 베타고 알파고. 무엇인가가 좀 어색하다, 식 자체가. 그럼 요 위로 가가지고 일단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이건 뭐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자, 이걸 찾은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베타는 사실은 1-알파다. 베타는 뭐라고? 1-알파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 알파는, 요 알파다. 알파는 1-베타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적으면은 왼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적을 수 있네.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빵. f의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 이런 거 우리 방학 때 많이 했지. fx가 2차식인데 요거 봐봐, 요거. 알파를 집어넣은 것 같아, 어떤 식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은 것 같다. 집어넣었더니 0이 된대요. 0이 된대요. 어떤 식이었을까? 요런 식이었을 거다. 요런 식. 요런 2차식. fx가 2차식이니까 요렇게 해줘도 2차식이지. 요런 2차 방정식에다가 알파를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얘기야. 조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여기다, 요 2차 방정식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단 말이지. 즉, 요 2차 방정식이죠. 그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지. 알겠니? 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2차식이 있잖아요. 요 2차식.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응? 좌변이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가진다 했으니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겠어? 저 위에 봐봐.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있죠? 저기 있잖아. 그럼 왼쪽 식이랑 모양이 똑같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fx에 대한 어떤 그 최고창에 대한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여기 보면은. 정보가 없죠? 또 심지어 조건이 한 개 더 있어. 여기 보면 f0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한 개 더 줬단 말이야. 저 왜 줬을까 이 말이지. 만약에 식을 이렇게 두면 끝난 거거든 사실. 더 이상 fx에 대한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데 저 굳이 준 조건 준 이유가 있을까 얘가 저 조건을. 요걸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둬야 한다. 왜냐? fx의 최고창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즉 fx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요 a를 찾아라고 저기 f0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조건을 준 것 같다는 얘기야. 집어넣어봐. f0는 요 제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 f0는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a는 2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다음에 fx를 찾고 마무리 시켜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 밑에 문제 동일한 문제다. 본인이 꼭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쌤이 쉬는 시간을 조금만 줄게. 조금만 쉬었다가 그 프린트 한 개 더 있으니까 그거까지 좀 하자.